1번 문제는 한 변에 6cm인 정사각형을 1cm씩 겹쳐서 전체 가로의 길이가 60cm 이상이 되도록 만든다고 할 때 종이는 최소 몇 장이 필요한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보기와 같이 이 6cm 한 변에 6cm인 정사각형을 쭉 이어붙여서 전체 가로가 60c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단 1cm씩 겹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첫 번째 만약에 종이 한 장이 있을 때는 가로 길이가 6cm가 되고 두 개가 있을 때는 원래는 12cm인데 1cm가 겹쳤기 때문에 11cm가 되고 만약 세 장이 겹쳤으면 원래는 18cm인데 거기에서 두 번이 겹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해서 16cm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식을 써주면 일단 5cm씩 늘어나고요. 그래서 5x에다가 1을 더해야 모든 이 60cm가 되었을 때의 가로 길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1의 의미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5씩 늘어나는데 그 시작을 어디서 그러니까 그냥 5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냥 가로가 5cm면 그냥 5x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게 늘어난 장수에 의해 생기는 대응 관계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늘어난 장수에 대한. 왜냐하면 한 장이 있게 되면 그냥 6cm이지만 두 장이 있게 되면은 한 장은 5cm가 되고 한 장은 6cm가 되잖아. 네. 그거에 대한 식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 마지막 장수는 겹쳐지지 않았잖아. 그럼 마지막 건 플러스 6이 돼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네 식은 마지막에 있는 장수의 나머지 일부분이 겹쳐졌던 그거를 맨 끝으로 두고 부상을 해가지고 지금 식이 만들어진 거잖아. 두 식의 차이점을 알겠어? 얘는 그냥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거고 그 식은 추가된 종이의 장수에 의한 관계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종이를 지금 모서리를 겹쳐진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거 꽃도 겹쳐진 부분만 옆에다 두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계산한 거랑 같은 의미잖아.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놓여져 있던 지금은 저 종이가 첫 번째 거 위에 두 번째 거 위에가 놓여져가지고 앞에 있는 게 가로의 길이가 5cm가 되는 거 영잖아. 네. 그치? 맨 마지막 거는 몇 cm가 돼? 6cm요. 그렇지. 그럼 두 장이 겹쳐지게 되면은 5와 플러스 6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의 결과값이 5가 나오도록 만드는 관계식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럼 세 장이었다고 가정을 하여 종이를 자르지 않는 선에서 두 장이 놓여져 있을 때, 아니 세 장이 놓여져 있을 때 관계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맨 마지막 거는 일단 더해져야 되니까 어떤 식에 플러스 6이 되겠지? 5x
여기 이만큼이 마지막 거니까 6cm가 될 거다. 네. 여기는 이만큼은 5cm가 될 거고 이만큼도 5cm가 될 거지. 얘는 두 장이잖아. 두 장이야.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더하기 6이 될 것이고, 그렇지? 어떤 식의 결과값이 있을 텐데 5cm가 두 개잖아. 곱하기 5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만들면 돼? 지금 이거 총 3장이에요. 3장일 때 5 몇 개 있어요? 두 개요. 그럼 x장이라고 하면은 여기 뭐가 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이게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뜻이군요. 다시 해보자. 원래는 이식으로 돼야 되는데 근데 이식을 풀면 어쨌든 이식이 되죠. 뭐라고요? 이식을 풀면 응. 이식이 되게 많죠. 그렇지. 일단 그 맨 마지막이 6cm가 돼야 돼요. 6cm예요. 그래서 뒤에다 6을 더해주고 그 앞에다가는 아까 똑같이 5cm씩 해서 늘어나는데 거기서 그 늘어나는 개수가 그 x장일 때 예를 들어 3장일 때 지금 5cm는 2개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5cm가 괄호가 5cm인 정사각형의 개수는 2개여서 전체 개수의 하나를 빼주는 개수가 돼요. 그래서 10은 5 곱하기 가로 열고 x-1 가로 닫고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x 플러스 1이 되긴 해요. 그래 맞아. 이 식에서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체 가로가 60cm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5x 플러스 1이 6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풀어주면 5x가 59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분의 59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분수이기 때문에 그 가로가 60cm 전체 가로가 60cm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종이는 최소 12장이 필요합니다. 맞아. 다음 585번 문제는 영상 제작과 기묘한 광고를 제작을 하는데요. 둘이 같이 제작을 해야 되고 제작 기간은 총 150일. 1 제작 비용은 영상 광고가 6만원, 기묘 광고가 3만원이 되고 총 제작비는 810만원 이하입니다. 이때 영상 광고 제작 기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 같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한 게 8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단 영상 광고 1일 제작 비용이 6만원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영상 광고 제작 기간이기 때문에 영상 광고 제작 기간을 x로 두고 식을 세워주면 하루에 영상 광고 6만원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며칠이 소요되는지를 x로 두고 6x를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념 광고까지 같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만원이니까 3 곱하기 총 그 제작 기간이 150일이니까 150일에서 영상 광고 제작일 뺀 150 마이너스 x를 써줍니다. 이게 180만원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6x 플러스 3 곱하기
3 곱하기 가로열고 150 마이너스 x 가로 닫고가 810보다 작거나 같아입니다. 이제 식을 풀어주면 6x 플러스 450 마이너스 3x가 8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3x가 360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x는 그 영상 광고 제작 기간이기 때문에 영상 광고 제작 기간은 최대 120일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됐어. 588번 문제는 경우에 출발을 해서 6시 50분 전까지 네? 몇 분? 6시 50분이요. 그럼 다시 구하세요. 6시 30분이요. 6시 30분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도중에 총 그 거리가 400km이고 중간에 80km/h로 달리다가 중간에 60km/h로 달린다고 합니다. 이때 80km/h로 달릴 수 없는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 모든 단위가 km/h이기 때문에 6시간 30분도 시간을 바꿔주면 6.5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를 80km로 달릴 수 없는 거리로 두고 식을 세워주면 일단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줄 겁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분의 거리 맞구나. 그 80km로 달린 구간이 x이기 때문에 그 80km 분의 x가 그 80km로 달린 시간이 됩니다. 80분의 x에다가 이제 60km로 달린 거리는 총 400km 중에 80km로 달린 x 동안을 빼면 되기 때문에 60분의 400-x가 됩니다. 따라서 80분의 x 플러스 60분의 400-x가 6.5보다 작다는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을 풀어주면 8분의 x 플러스 6분의 400-x가 65보다 작고요. 따라서 3x 플러스 1600 마이너스 4x가 156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x가 40보다 크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따라서 80km로 달릴 수 없는 거리는 40km가 됩니다. 맞아. x의 부호가 지금 바뀜으로 인해서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었지? 네. 안 놓치고 잘했어. 91번? 591번 문제는 어느 산을 올라갔는데 등산시 올라갈 때는 3km/h의 속도로 걷고 30분을 휴식한 후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5km/h로 걸어서 4시간 30분 이내로 등산을 마친다고 했을 때 최대 오를 수 있는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얘도 다 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30분도 시간으로 바꿔주면 4.5시간이 됩니다. 일단 그 최대 오를 수 있는 높이가 결국은 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주겠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가 3km로 걷고 전체 거리를 x라고 최대 오를 수 있는 거리를 x라고 두고 식을 세워주면 올라갈 때 3km/h로 걸었고 전체 길이가 x이기 때문에 3분의 x에다가 내려올 때는 5km의 속도로 같은 길 x km를 걸었기 때문에 5는 x 플러스 인쇄 30분은 중간에 쉰다고 하죠. 이 30분은 2분의 1 시간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을 내줍니다. 이게 다 더한 게
그 4시간 10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다 30을 곱해주면 10x 플러스 6x 플러스 15가 135보다 작거나 같고요. 따라서 x가 16분의 120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16분의 120은요 계산을 해보면 7과 2분의 1 나와서 최대 오를 수 있는 높이는 7.5km입니다. 되었어요. 594번 문제는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반대로 달린다고 했을 때 형의 속도는 분속 200m이고 동생의 속도는 분속 150m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2.1km 이상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 이상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얘는 분속 200m이기 때문에 얘 2.1km를 2.100m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거리에 대한 식으로 써줘야 합니다. 거리는 정육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형이 간 거리는 분속 200m에다가 그 걸리는 시간을 x로 두었을 때 200x가 되고요. 동생은 분속 150m로 달리는데 x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150x가 됩니다. 따라서 200x 플러스 150x가 210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왜 더하게 해야 돼? 네? 왜 더해야 해? 그래야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하고 식을 세운 거지? 네. 따라서 350x가 210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되고요. 따라서 x가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소금을 597번 문제는 6%의 소금물 200g이 있다고 할 때 이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10% 이상이 되게 하려면 증발시키는 물의 양은 최소 몇 g이어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모든 소금물 문제는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달라요. 어떤 것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꼭 그러진 않고요. 일단 이 문제상에서는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쓰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쓰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이용을 해야 되죠. 일단 6% 소금물 200g에 얼마나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구해주면 6%의 소금물에다가 200g 소금물 200g이기 때문에 소금은 총 12g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농도가 아니고 소금물의 양으로 식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원래 있던 소금의 양인 100분의 1 곱하기 200 즉 12g과 100분의 11의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10% 이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농도에다가 10%를 쓰고 곱하기 200-x는 이 원래 있던 소금물에서 x는 증발시키는 물의 양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게 100분의 6 곱하기 200이 100분의 10 곱하기 가로 열고 200-x 가로 닫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해주면 12가 20-10분의 1x보다 크거나 같고요. 따라서 10분의 1x가 8, x는 10분의 1x가 8보다 크거나 같고요. 따라서 x는 80. 따라서 증발시키는 물의 양은 최소 80g입니다. 됐어. 마지막. 600분 이제는 6%의 소금물이 있고 11% 소금물이 있을 때 이 두 소금물을 섞어 8% 이상 소금물 6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6% 소금물을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도 그 소금의 양이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금의 양에 대한 식으로 생길 거고요. 일단 원래 두 소금물의 양을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6% 소금물을 기준으로 6%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세워주면 일단 100분의 농도가 6%이고 곱하기 아까 말했듯이 6%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두기 때문에 곱하기 x 플러스 이제 12% 농도의 소금물은 100분의 12 곱하기 전체가 600g이기 때문에 600g에서 x를 뺀 값이고요. 이게 8% 이상 소금물 600g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100분의 6x 플러스 72 마이너스 25분의 3x가 4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0분의 6x가 마이너스 2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x가 400보다 x가 4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6% 소금물은 최대 400g까지